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앞다퉈 관련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에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이번엔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시간 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세종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떠오른 생각이 이제 선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세종시 행정수도 단골 공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대 정당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께서 이 충청권 표심 이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 의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경쟁적으로 세종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 주요 의제로 이제 부상하게 된 배경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거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네. 저는 이번에 세종시 이슈가 국가 아젠다로 또 지역의 최대 이슈로 제기된 데는 큰 의미가 있고 네. 또 이번에야말로 이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충청민이 열망하고 또 우리 국가의 큰 숙제인 국가 균형 발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네. 수도권의 인구는 서울 인구는 좀 줄었는지 모르지만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각 후보나 정당도 다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우리 충청권은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그야말로 세종시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물론 이제 각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각 후보마다 용산 거쳐서 청와대 거쳐서 세종으로 오느니 용산으로 가느니 청와대로 가느니 분분한데요. 네. 공약은 분분할지 모르지만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당에서 이번에는 이제 바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각 후보나 당에서 제시된 공약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철저히 따져서 정책으로 반드시 승화돼야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 또 우리 충청 지역에서 늘 선거 때마다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일종의 희망의 고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방행정을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이제 해주셨는데 세종시가 갖는 함의가 이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완성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선거가 다가왔다고 해서 단골 공약으로 내놓는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배경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세종시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도심유화 특구나 여러 가지 네. 또 특구들로서 균형 발전 정책이 뭔가 이제 집행되고 실행되어 왔는데 이 중요한 문제가 실질적인 성과 정말로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들로 그렇죠. 못 가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만큼 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뭐 선거 단골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선거 때 단골 공약, 단골 아젠다가 된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께서 바라고 네. 또 정치권이 그거에 부응해야 되는 이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또 국민들께서 바라신다. 특히나 저희 뭐 대전, 세종, 충남북의 충청권의 이 주권자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 들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도 저희 민주당이 좀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대선 경선을 저희 충청도에서부터 시작한 일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충청권 경선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들이 그 충청권 관련된 공약들, 특히나 우리 이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 굉장히 원래 네. 큰 화두 아닙니까? 그런 대표 공약들이 어떻게 보면 대선 전국의 첫 번째로 이제 의제가 되면서 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문제가 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주요 이슈로 네. 좀 부각된 네.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염원이었던 이런 문제가 국가적인 그런 관심도를 많이 받은 만큼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10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어떤 그 총론적인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특에 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 충청권의 중심인 세종시의 발전이 충청권 전체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국민적 믿음도 있고 또 충청권에 대한 기대와 네. 또 희망도 있는 거거든요. 또 세종시가 탄생한 배경을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비전을 갖고 태어난 도시입니다. 그렇죠. 이 도시를 탄생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잘 키우지 못하고 또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성장을 못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이런 것들이 앞서서 우리 육동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단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이제 넘어서서 현실적 문제로 우리는 다가왔다. 그만큼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저는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충청권의 대통령, 우리 이제 세종의 대통령 직무실을 만들고 또 국회의사당 이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뒤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지만요. 우선 중요한 것은 행정부의 완성만 갖고 행정수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직무실 문제 그리고 국회의사당 문제 이미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쯤에서 공약이라고 제시할 만한 것은 이제는 우리 3권의 가장 핵심적인 또 하나의 축인 사법이 세종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반복해서 해왔던 대통령 직무실 문제, 국회의사당 문제는 이제는 공약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로 이제는 접어두고 충청권의 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사법부가 또 세종으로 충청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법부까지 오면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의 네, 이제 삼권이 다 세종시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원장님께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제도적으로 행정 수도가 이제 완성이 됐다. 이제 그러면 어떤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단순히 뭐 대통령실, 국회, 뭐 행정부 기관들이 왔다고 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행정수도가 완성이 된 이후에
성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행정수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아까 말씀한 각 뭐 여야, 지금 여야가 아닙니다만 네. 각 정당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세종시가 이제 등장한 거는 2002년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제기를 한 벌써 23년이 됐고요. 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세종시로 정착이 됐습니다. 또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지금 13년째입니다. 2012년 출범해서. 그러나 여전히 세종시는 완성은 고사하고 아직도 제 위상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종시 정책이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정치권이 너나 할 거 없이 완성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정작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근본적인 문제, 개헌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각 후보가 뭐 저마다 더 앞서서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개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대할 거며 사회적 합의 이전의 정치적 컨센서스는 어떻게 이룰 거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또 무슨 핑계를 댈까? 이런 걱정을 앞서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세종시는 초창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를 보는 눈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선거구 254개 선거구의 거의 절반이 수도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저는 늘 우리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보고 세종시를 이슈화하는데 굉장히 선점을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줘요. 그런데 정작 그거를 실현해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역량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의지가 약화됐는지 아니면 수도권 유권자를 너무 의식하는 건지 그 요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슈를 선점하는 거는 성공적으로 기대가 크지만 그거를 마무리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네. 그다음에 국힘의 보수 정권은 그동안 지난 23년 동안 이슈 화이팅을 안 했어요. 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야기해도 세종시, 국힘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그러한 지금 정치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다시 한번 공약도 내놨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하든지 개헌에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수도 또는 행정수도라고 개헌의 못을 박는 개헌의 절차를 로드맵을 제시하든지 예. 아니면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세종시 특별법의 수도적 지위를 넣음으로써 다시 한번 헌재 판결을 받든지 그러한 법적인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야가 지금 선거 때는 늘 합의하는데 선거 후에 과연 정치적 컨센서스를 통해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같은 목소리를 낼 건지 그리고 수도권의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을 주신 세종시 완성의 더 올바른 그 완성 다음의 일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두 정당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셔서 좀 쓴소리를 좀 해주셨어요.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장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 맞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조금은 좀 정리해야 될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여러 선거 특히나 저희 충청도 선거에서는 우리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충청도 의원들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 그리고 정말로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보자라는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지는 굉장히 큰 의문이거든요. 사실 지금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든 뭐 김문수 후보든 다른 안철수 후보든 실제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나요? 전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의 뭔가 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선 후보들도. 아까 그래서 육동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 정치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개헌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제도적인 그 완성을 해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진보 정당들 한 180석 넘는 의석은 언제든 협조하고 언제든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 20석 정도만 협조한다고 해도 개헌을 비롯해서 사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도적인 완성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게 정말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의지가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 당장 대선 후보들부터 명확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민주당이 오랜 기간 이거를 주장해왔고 실제로 의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만큼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저희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 대전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원내 구조가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130석도 안 되는 물론 일당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과 큰 의석수 차이도 없었고 또 원내 정당도 굉장히 다양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든 뭐 그때는 워낙 또 코로나가 컸어서 다른 이제 국정 현안 과제들이 복잡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 대선 이후에 새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이 단순하게 국회나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메가시티의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발전을 만들어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대통령실과 국회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많으시긴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는 거의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올해도 예산이 1,000억 넘게 편성돼 있기도 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지금 기재부하고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물론 충청도 국민의힘 뭐 이제 이 정치인들이야 바라시지만 전국적인 규모에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준배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님이시니까 지역구시잖아요. 네. 또 지금 이렇게 앞서 이제 장철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당연히 뭐 제 지역구고 또 네. 제가 몸담고 있는 또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세종시는 이미 세종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충청권을 넘어서서 국가 브랜드를 다시 재개조하자, 국가 대개혁을 이루어보자라고 취지에서 만들어진 도시를 이렇게 자꾸 스몰 사이즈로 자꾸 점점 작게 만들어가는 느낌이 가장 큰 게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이걸 정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치적 관점에서 자꾸 세종시의 완성, 행정수도의 완성, 수도 이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슈를 만들고 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거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좀 뼈저리게 느끼기는 하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세종시를 만들어 놓고 40만 인구가 좀 약간 안 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정치적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어떤 시각일까?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냥 40만의 비애라고 봅니다. 네. 번번이 어떤 공약, 대선 때나 아니면 총선 때나 선거 때마다 그냥 계속 세종시를 계속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랜 주장을 한 거죠. 제가 이런 말에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숨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용을 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을 한 거예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 세종 법적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런 거는 개헌의 문제를 떠나서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쟁점화하냐? 인구 40만 도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지만 충청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갔다. 청와대 갔다. 그리고서 세종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임기 내에 3번씩이나 대통령실을 옮긴다. 이런 말들이 과연 우리 충청권에 아니면 세종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해수부 문제를 그래도 그 야권에, 아니 야권이라고 표현하면 좀 지금은 네. 아니죠. 네. 어쨌든 다수 정당의 그 민주당에서 해수부를 잘 있는 해수부를 뭐 부산으로 옮기겠다, 인천으로 옮기겠다. 이거는 세종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말 그대로 국가의 브랜드를 올리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고 이건 그냥 40만 인구니까 늘 국가적 어젠다 정도로 취급은 하지만 실행은 안 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불방론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초당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이런 자리를 빗대서 아니면은 계속 이 지역 정치 생태계 내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상설위원회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갖고 정권이 바뀌든 정치권의 어떤 이슈가 자꾸 지역에 또 아니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수도권의 눈치 보듯이 이렇게 그런 취지로 가지 않게끔 아예 이참에 제대로 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당에서 이제 나오셔서 두 분께서 그 소속 정당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재의 공약들이 실행력 과연 담보될 수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이렇게 그 전제를 달았더라고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또는 개헌을 전제로. 그거는 지금 숙제를 아직 못 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세종시 문제는요, 단순히 국회라는 건축 건물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그런 단순한 건물의 이전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이 대단히 그동안 잘못돼 있다. 대통령 중심의 통제적 국정 운영 체제가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됐고 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충돌이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서로 그런 그 타협이나 협상이 안 되고 파국으로 치달았단 말이죠. 저는 세종시의 건설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이 바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아니 지금 뭐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그대로의 국회 모습이 세종 와서 이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집무실이 지금 용산이든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대로 세종에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세종시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또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기관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어떻게 일하는 방식, 국회가 행정부와 같이 어떻게 상호 경쟁도 하고 협력하는 방식, 대통령이 이제는 중앙 통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는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을 어떻게 바꾼다는 그러한 공약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왜 용산 가느냐, 청와대 가느냐, 세종시 가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왜 집착을 해야 됩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성찰을 한다면 다른 방식, 다른 것이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시에 가면은 앞으로 중앙지방 간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하며 지방분권은 어떻게 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은 어떻게 바꿀 거라는 그러한 자세한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국회가 이전했다고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은 공공기관만 이전해 가지고는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든지 주변 수도권 인구가 내려온다든지 이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 10개 혁신 도시를 지켜보면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제는 지역의 인재가 양성이 돼서 그 세종시에 필요로 한 인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수도권 인구 또는 수도권의 기업 또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조차도 공무원만 내려오지 가족이 안 옵니다.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자족 기능도 필요하고요. 또 세종시가 일할 수 있는 특례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지금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장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그거 같아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주문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의원님? 그 우리 민주당에서 갖고 계신 뭐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인 뭐 실행 방안이랄까요, 로드맵일까요? 뭐 준비되신 게 좀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를 육동 교수님께서 길게 주셨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훨씬 더 진정한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에서 국정 운영들을 해 나가는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결국은 이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뭐 행정수도 완성이나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뭘 했나요? 거의 한 게 없죠. 저희가 뭐 아까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저희가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뭐 40만 도시니까 그냥 이용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40만 유권자니까 아직은 표가 수도권이나 이제 이 경북, 경남에 더 많으니까 그렇게 세종시 문제를 취급하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 저희는 늘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완성, 행정수도를 통한 우리의 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늘 진정성 있게 해왔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대선 이후에 정말 행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큰 의지와 이런 어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은 그 이후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 그냥 단순하게 국회랑 뭐 이제 대통령실만 오면 안 된다. 당연하죠. 국회랑 대통령실이 오는 건 시작인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주변 지역의 메가시티로서의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족 기능이 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든지 결국은 다 예산과 시스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국회의 그 큰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행정수도의 실행력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 실행력을 결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야 정말로 아까 육동 교수님도 얼핏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만큼 행정수도 공약이 잘 먹히는 공약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대전이 이 세종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일부 줄면서 박탈감을 좀 느끼시기도 했고 실제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행정수도 이야기가 완성 얘기가 나오면 또 세종역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혹시나 충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있으세요. 저희가 정말로 유권자 전략적으로만 본다면 이 행정수도 완성이란 얘기를 대선 과정의 1번으로 해야 되는 이슈냐 아마 조금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로 표를 벌고자 하는 일이라기보단 정말로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그리고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는 국가 균형 발전의 미래를
이번 대선 이후에는 확실히 그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고 그 의지가 곧 실행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에서 갖고 계신 행정수도 완성의 어떤 실행 방안이랄까요? 뭐 지금 장 의원님 말씀을 뭐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셔도 예. 좋고요.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3년 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은 저는 어설프다. 이미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겁니다. 23년 전에. 네. 우리가 이렇게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종시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 이미 합의가 됐고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수도의 완성, 실행력의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앞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일단 법률 개정 로드맵도 짜야 되고 입법 추진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헌법 개정 여부, 관련 법률 정비하고 그 예산에 대한 그리고 정치적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법으로 지금 실행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걸 하나로 얘기하면 입법이 주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밀어붙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이거는 뭐 소수당 정당이 정도뿐이 안 되는 국민의힘이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정권에서 예산을 세워도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입법을 가진 입법 권한자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고 그런 입법 권한의 정말 초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의 이 대선 정국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030년이면 우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일몰이 됩니다. 앞서 유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행정수도라고 만들어 놓고 행정만 와갖고 부처만 와서 하드웨어적인 도시로 만들면 뭐 여느 신도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 소위 얘기하는 국가 경쟁력을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내낼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자족이고요. 지금까지 지방 소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서 파급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인구도 줄고 또 도시가 소멸되면서 점점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예. 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시즌2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줘야 된다 봅니다. 최소한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적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벌써 23년 전에 합의를 통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23년 전과 지금 다뤄진 게 뭐가 있느냐. 47개 행정기관들만 와 있지 40만 인구의 작은 도시일 뿐이지 제가 아까 40만의 비례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때린 놈은 모르는 거예요. 맞는 놈은 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후보의 발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후보의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세종시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무게감을 주는 겁니다. 후보의 발언이 어쩔 때는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분명한 것은 행정수도를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로 입법 그리고 그것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제는 그렇게 정쟁으로 몰아가서 더 이상 이용하지 마라. 네. 분명히 경고하고 저는 그거에 앞장서 각오를 갖고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논의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각 정당의 입장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행정수도 논의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 유권자, 충청권의 민심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이 충청권을 흔히 캐스팅 보트라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행정수도 논의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민심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이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 뭐 우리 여기 두 분 정치인하고 저하고는 다 충청도 출신이니까 큰 이견이 없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이 행정수도가 처음 등장하고 또 우여곡절 거칠 때마다
우리 충청민들이 하나가 돼서 투쟁하고 단합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수도가 이렇게 세종시가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어설픈 완성되지 않은 행정 수도죠. 그런 상황 속에서 충청민들 또는 다른 시군에서 세종시를 보는 시각이 다소 조금 바뀌었어요. 세종시가 가면 덩달아서 같이 상생 발전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안 내려오고 네. 수도권 인구는 지금 한 6, 7만 명밖에 안 왔어요. 전체 증가 인구의 24%입니다. 네. 60%의 인근 인구가 세종시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중에 절반이 대전이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종시가 이게 상생 발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세종시의 발전이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작년 말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봅니다. 그걸 만든 거는 다시 한번 우리 충청권이 상생 발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표와의 전국 최초로 만든 겁니다. 이번에 세종시 문제도 충청광역연합에서 주요 아젠다로 다루고 생각 같으면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다든지 정당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든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충청민들에게 다시금 세종시 완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하고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두 분께서는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 지방행정연구원장을 맡고 많은 시도지사도 만나고 수도권의 지자체에도 가봤습니다. 그것도 또 그전과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 말하자면은 세종시가 지금 만들어 놓고서 뭐 국토균형 발전이 뭐가 됐느냐, 더 나빠지지 않았느냐, 수도권 인구는 안 줄었다. 그리고 세종시가 또 이제 입법권까지 분할을 한다면 국정 비효율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중앙 언론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이게 잘못 만들어진 도시로서 이거는 무지몽매함의 산물이다. 또는 뭐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가 뭐 사류고 관료가 삼류인데 이분들을 다 세종시에 이제 다 모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조롱까지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고 보고 있고 이 수도권의 바뀐 민심을 어떻게 다시 이 중요성을 일깨울 거냐 하는 거는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아주 절실하게 인식해서 이 문제, 사회적 합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헌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주시고 특히 우리 충청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번 그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세종시가 반드시 완성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또 정치인과 같이 공동 목소리를 같이 내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행정수도 논의를 이제 자꾸 이제 하게 되면 지역민들께서도 뭐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전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두 분께서는 이제 지역구는 다르시지만 그래도 들리시는 바가 있을 텐데 장 의원님께서는 이 행정수도 논의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어요? 그 실제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행정수도 처음에 할 때 얼마나 같이 많이 싸웠냐. 우리 다 힘 모아서 같이 했는데 우리 이익이 뭐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정말로 구체적인 이익이 있고 우리의 이 꼭 세종뿐만 아니라 이 대전을 포함한 세종 주변의 우리 충청권 전체가 정말 이 서울 일극을 벗어나는
정말 명실상부한 메가시티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예전처럼 그냥 우리 뭐 행정수도 만들면 그냥 무조건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장밋빛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으로서 갈 거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서 총선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동구가 네. 대전역이 제 지역에 네. 있거든요. 대전역과 이 새로 이제 이전되는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정부청사 이 세종이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 대전 이남에 그게 호남이 됐든 영남이 됐든 다 올라와서 지금 이제 정부청사나 뭐 우리 국회하고 같이 일을 보고 내려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사실 5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비효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역과 우리 이 세종이 그리고 이 국가상징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 효율성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이 행정소 완성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희 대전역하고 제가 지금 이 세종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렇게 쭉 한번 연결해 보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총선 공약으로 그 모든 저희 민주당 그 해당 관련된 지역 의원들이 공동 공약도 하고 작년에 그랬었는데요. 저희 대전역 그 위에 이제 대화산단, 뭐 전민동과 네. 관평동, 그러니까 영구단지 지역, 그리고 우리 이 둔곡 그러면서 이제 세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역량이 있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축이 형성돼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 공공기관 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행정수도 완성이 우리 대전의 균형 발전에 새로운 축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 비전 그거를 저도 지역에서 지역 구민들과 많이 대전 시민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이번에 정말로 대선 이후에 실제로 실행력을 가지고 행정수도 완성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런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연관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중심, 교통의 중심, 연구의 중심, 문화의 중심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중심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 위원장님께서는 지역구가 아무래도 세종시니까 더 우리 지역민들의 얘기, 말씀 더 직접적으로 들으실 텐데 어떤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뭐 충청권이 그 전체 어떤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인구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권도 그렇고 모든 정치적인 역량이 이제 충청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충청도민들이.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그 실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특히 세종시는 중요한 게 원래 인구 10만이 안 되는 연기군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 40만이 좀 안 되는 인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4분의 3 정도가 결국은 다 신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박이는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대부분 신토박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아까 수도권에서 왔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6만도 안 될까?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우리 대전 또 특히 이제 천안, 청주 인근에 있는 이제 도시에서 많이들 오셨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좀 주로 들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그 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은 나한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대전에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천안에서는 이런 게 있었는데라는 겁니다. 제가 행정수도를 쭉 23년 동안 쭉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13년 전에 출범을 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쭉 세종시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을 확보하다 보면 결국은 뭐 지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육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기능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왜 움직이냐에 대한 그런 고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세종까지 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때에는 분명하게 저는 우리 충청권 특히 세종 시민들은 그 진정성을 아마 보고 투표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어느 때보다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행정 수도의 마지노 라인에 와 있다. 그래서 이번 정치 대선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갖고 행정 수도 완성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 해소, 지방소멸 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오래된 과제가 더는 정치적 구호나 선거 전략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 초당적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